돌발 영상 그 리허설 그거 대통령실이 결국 고발한대요, 고발. 뭘로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악의적 짜집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 완전 개사기꾼들이에요. 아니 사전 연습 없이 라이브로 생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행사를 봤더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게 리허설이라는 게 뭐냐면 행사만 리허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계하는 카메라도 리허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리허설하고 본 행사랑 이미 짜여진 각본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상 자체에 저작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행사여서 이건 저작권 없이 당신들이 중계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이 그 아마 풀단이 취재를, 그러니까 취재가 아니라 카메라 들이대놓고 영상을 같이 쓰는 경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 자체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핵심이에요. 네. 그 핵심인 거를 보니까 발견해 보니까 리허설 하는 거나 생방송이랑 똑같거든. 근데 대통령실은 이미 리허설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생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래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돌발 영상으로 내면 안 되고 일반 뉴스 꼭지로 제대로 비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돌발 영상으로 내니까 이렇게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리허설 없다더니 리허설을 했어. 이렇게 보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YTN에서 정식으로 보도했어도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BC한테 하는 행동 보세요. 바이든도 막 날리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뭐 돌발 영상이든 뭐 본 뉴스든 뭐 따로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고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무슨 처벌을 할 수 그냥 있겠어요? 무죄지. 뭐가 그냥 저기 언론 있겠어요.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대통령실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얘네들이 이상해. 사지로 자기들이 걸어 들어간 느낌이에요. 되게 희한한 캐릭터들이 뭐야. 왕놀이 하는 거죠, 왕놀이. 아니, 그냥 보면 그냥 웃자고 하는 거를 자꾸 죽자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바이든을 날리고 그 사건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고, 이번에도 사실 뭐 리허설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뭐 리허설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워낙 그러려니까. 근데 그래도 리허설 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은 그 법적 조치 받아. 우린 뭐든지 말할 수 있어. 뭐 입 닥쳐 이거 같아. 감히 어디? 그렇죠. 예, 입 닥치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타협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고 언론 탄압 좀 했더니 비판 기사가 줄면 윤석열 지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조에 있는 거야. 자기 지지를 올리는 도구로 노조나 언론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신정수법이지. 옛날에는 그 청칼의 어떤 느낌으로 막 빨아주는 기사를 써서 지지를 올렸다면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빨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한 거를 보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죠. 이게 비열함이고 더 골 때리는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윤석열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대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근데 이기주 기자 핑계 댄 거지. 자기가 이기주랑 싸운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윤석열이가 이제 질문 쌩까고 들어가 버리니까 뒤에 있던 비서가 나와가지고 싸웠던 건데, 신년 사만하고 기자회견을 안 한대요. 희한한 캐릭터죠. 왜냐하면 보통 언론들이 자기 기사 안 써주는 것 때문에 벌맨 소리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 같은 때는 저런 행사를 했는데 보도를 안 하나 이런 거잖아요. 뭐 기자들이 와줄수록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소통하겠다면서 소통, 국민과의 소통 때문에 용산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 윤석열이 취임 100일에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어. 다 까먹었을걸요? 뭐 그거 아직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국무회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통의 중요성.
윤석열이는 관저에 술 먹는 게 소통일 거야. 진짜로. 열심히 소통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비공개 만찬.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상기시켜 드릴게요. 올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도어 스태핑 중단, 로비 공사. 지금은 윤석열이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모릅니다.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딱 저거였잖아요. 기존 청와대는 이게 힘들다라고 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윤석열이는 지금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 왜 갔니 정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자들이랑 소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통을 안 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가 모자라서 말만 하면 사고니까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사고니까. 제2의 이기주 기자가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기자회견을. 아까 저는 그 앞으로 있을 신년사, 네. 그러니까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고 신년사만 하겠다고 한 것에 중요한 내용이 재도약이라고 재도약. 했잖아요. 왜 이렇게 웃겨요? 언제 도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도약을 한 적이 있다라고 믿고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 중요하게 잡은 꼭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한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윤석열 아직까지 그거 안 하고 있죠.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이 인간 자체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진짜 생각해 보면은요, 윤석열은 대통령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킨 게 하나라도 있나? 전 기억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기억나는 게.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가부 페이지도 아니죠. 뭐 소통도 안 하죠. 뭐 용산에 간 것도 좀 다 틀리죠. 하여튼 정말 입 벌군 것 같아요. 예, 지킨 거 한 가지 예. 있습니다. 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계속 다 거짓말. 근데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해서 지지율이 오르니까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외 언론들 만나는 거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12구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사실 정확한 보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입 막아서 어떻게 대충 윽박 지르면 되지만 해외 언론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언론인들 네. 안 만나려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예. 저는 소름 그러지 돋는 게 않을까. 뭐냐면 그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그 신년사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기자회견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검토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부처별 업무 보고와 해외 순방으로 1월 중에 어렵다. 1월에 또 공군 1호기 타고 또 해외 나가는 건가 그러고 검색했더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걱정돼요. 또 1월 달에 또 어디 나갈까. 아니 왜 그러면은 2023년 끝날 때쯤 하야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없다고 하니까 모든 언론이 조중동 포함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읽어주십시오. 윤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소통 닫아서야 한국일보. 부처 업무 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동아일보. 국민과 대화도 신년 회견도 모두 소통의 필요. 조선일보. 대통령이 진정 민심을 알고 싶다면 매일 국민과 만나는 기자들과 까칠한 신년 회견을 갖는 게 100번 낫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 친절하고 물러터진 엄선된 국민 패널과의 약속 대련만으론 어림도 없다. 서승욱 동아일보 논설. 그 중앙일보는 비판 안 하고 있네요. 지키고 싶은가 봐요. 동아일보는 열심히네요. 아이고 저 술통 진짜 나 진짜 부끄러워서. 아니 나 진짜 답답하네. 우리 같은 사람은 방송도 오래 했지만 정책이고 뭐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숙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뭘 물어보면은 정치인급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복지에 대해서도, 문재인 개혁에 대해서도, 원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송 가끔씩 나갈 때 있잖아요. 질문지 안 줘도 된다 그래요. 어떤 질문 나와도 나 답할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드론 부대 창설에 대통령이란 자는 어찌어찌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당첨됐다고 치자. 당선이 아니고. 당첨됐다고 치자. 그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력이라는 게 관제에 술 처마시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 실수할까봐 뭔가 그래서 기자들이랑 소통을 안 했더니 지지율이 올랐다는 이런 역대급 미친 대통령 보셨어요?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노조만 때리면 이번에는 무슨 뭐 국가에서 보조해준 시민단체 돈 갖고 또 그 지랄을 하대. 그러니까 오늘 의제에 넣었지만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 시민단체 지원해주는 건요 선진국의 기본이 기본.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NGO가 장래희망 베스트 5 안에 들어가. 왜? 정치가 못하는 영역이거든. 시민단체가.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뭐 다른 데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막 4조가 들어갔네, 5조가 들어갔네.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야, 중고등학생 무슨 뭐 연대 거기에 서울시가 그걸로 뭐, 나 얘들 보고 있으면 정치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저기 신자유연대 같은 용산에 막말 현수막 걸고 막말하는 새끼들한테 보조해 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게 대통령이라고 정말. 자, 딱 그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안 하고 신년사만 발표하겠다는 거잖아. 전두환하고 뭐가 달라? 전두환이 있잖아. 그때 우리 기억들 하나 어렸을 때 테레비 이딴만한 거 놓고 본인은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하고 뉴스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렇게 보도 이 시대 만들려고 하는 거야? 땡전 뉴스라고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완전 윤두환이지. 아이고. 좀 덜 떨어진 애가 대통령하고 있으면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새날에 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출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많이 내용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요. 제가 새날에 출연하기 전날에는 포금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앞두고는 기본인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매일 만찬에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술에 주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술. 주술. 진짜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언론 장악 사실상 언론 민영화에 YTN을 한국경제가 인수한다는 게 지금 이제 사실상 확정돼 버렸잖아요. 네. 방통위원회에서 허가 안 해줄 가능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가 YTN 인수하면 24시간 재벌 보도 채널이 됩니다. 한국경제의 지배구조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20.55%, LG 14%, SK텔레콤 12.8%, 삼성물산 6.4%. 나머지 이제 뭐 기타 주주 등 해가지고. 우리사주. 원래 한국경제가 재벌들이 만든 언론이에요. 한국경제 라이벌이 매일경제거든요. 매경과 한국경제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극우 보수와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국경제가 YTN 인수한다는 거예요. YTN 최대 주주 한전 KDN이 한국경제에 파는 거니까 방통위 여기서 허가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경제가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도를 했길래 한국경제는 그냥 재벌들 그러니까 한국경제 이런 놈들이 나는 한국경제 이런 놈들이 법조 기사내니까 더 열받아. 니들이 경제나 이 새끼들아. 경제도 못해요. 이들 지금 사례가 이런 거예요. 범죄 재벌 총수의 사면 여론전. 환경. 여당 내부에서 들끓는 이재용 사면론 경제통 나섰다. 이재용 열심히 뛰겠다. 위기의 반도체 구원 투수 역할 기대. 이재용이 야 주주 중에 삼성물산이 있잖아. 두 번째 재벌의 기득권 옹호. 삼성전자 주식 23조 팔리는 삼성 해체법. 개미들 날벼락. 사설 안팎이 지뢰밭인데 삼성전자 지배구조 흔들겠다는 거야. 사례 세 번째 반노조. 주유소 기름 바닥내라 화물연대 폭주. 화물연대 파업 사회적 약자부터 때렸다. 사설 안팎이 지뢰밭인데 삼성전자 지배구조 흔들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YTN, 연합뉴스 등은 대부분 많은 그 자영업자들, 특히나 식당 같은 데 가면 T조를 틀지 않고 있는 분들은 YTN이나 연합뉴스 정도 보도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증권회사 지점 가면은 다 한경 그렇죠. 틀어놓죠. 근데 지금 한국 경제의 이 보도 행태를 그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YTN에서 옮겨놓고 보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도,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방송에서까지 이런 보도들, 편향되어 있는 재벌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 내용들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각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인데 예.
피해는 국민들, 서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금의 YTN도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아유,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아, 대선 이후에. 아. 저 같은 패널이. 언제까지는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YTN이 새날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새날이 낮에 방송을 하면 SBS나 MBC나 이런 뉴스에 비슷한 꼭지가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물론 새날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같은 방향성도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YTN은 정부 보조금 받는 것이에요. YTN이. 그런 YTN이 재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BS에서 김어준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공신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보면 지금도 못마땅한데 이제 그 언론 장악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언론 장악이 저는 박근혜 때까지 가능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먹혔다고 보는데 지금은 현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장악한다고 느끼면 그만큼 더 반발하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환경도 바뀌었고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실시간으로 YTN이나 연합뉴스보다 더 많이 보는데요. 새날 인수했어야 되는데. YTN 인수를 지금 네. 멤버십이 놓쳐가지고. 많지 않아서 멤버십 100만 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건 그건 농담이고 어찌됐건 지금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 하려고 하는 주체가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럼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 답답하긴 할 텐데 다 알고 있는데 뭐 웬만한 사람들은 옛날 노인네들이야 TV에서 나왔는데 거짓말일까 생각하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지금 불신 많아가지고 TV에 나온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환경이 이제 앞으로 나갈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부동산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받치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지금 내놓고 더 집을 사라고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이 선동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면서 그 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 비판 의식 없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신기해 그런 거. 그분들은 보도 채널뿐만 아니라 뭐 조선일보가 저 우리 동네 저 들어온 입구에 있잖아. 조선일보는 팩트체커 저쪽 이야기길래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맹신하죠. 보는 건데 문제는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YTN을 왜 싫어하냐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윤석열이 드론 부대 창설 이야기하면 당연히 틀렸다고 팩트체크를 하거나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근데 그거 안 해요. 했던 말만 보도하더라고요. 말만 보도하고. 그리고 사실 이 윤석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야 드론 부대라는 게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뭐 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뉴스만 하면 뭐하냐고. 그 사이에 광고 엄청 때리며 돈만 쳐벌고 있는데 YTN 안 부끄러워? 보고 있잖아 지금. 자 어쨌든 언론 장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들이 망합니다. 원래 언론 자유 지수가 높아져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윤석열 진짜 아유 우리 윤두환이 진짜